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락 지금 하는 종목들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고요. 상승 종목이 한 500개가량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약간 헷갈리는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 2분의 조언 들어보시죠. 요한태증권 설릉역재점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별 특징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의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보다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투신권과 사모펀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과 네스섹터 일부 종목들,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정도만 제외한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강력하게 부각되었던 전기차 테마, 2차전지, 스마트카 테마 등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하락이 좀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섹터의 하락과 LG이노텍도 실적 발표하고 하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LG디스플레이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대부분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온다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일정 부분 좀 종목별로는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해 신약 등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미약품, 동아소시홀딩스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는 인트론바이오가 좀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좀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게임주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중심으로 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쪽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서 가장 낙폭이 큰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현재 8%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좀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LG이노텍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던 쪽 혹은 실적 우려가 있는 쪽 크게 좀 밀려나는데요. 먼저 삼성 SDI 낙폭 깊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지금의 현재 유가상으로 그동안 전기차, 친환경차, 2차전지 등이 올랐던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시장과 좀 다른 흐름이었었죠. 그동안 중국의 기대선 흐름이었다고는 해도 좀 실적 대비해서 과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SDI 실적 충격 보여주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한 9만 원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좀 반등이 좀 기대될 수도 있는 가격대가 9만 원이라는 정도를 생각하신다라면은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시점이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10만 원대를 계속 깨면서 좀 리스크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삼성 SDI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만 원 전후까지는 좀 자리 잡는 거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일단 비슷한 의미에서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컨센서스가 좀 하락되는 그런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LG화학이 하락인데 SDI는 조금 다른 면모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 그래도 상대적으로 SDI보다는 좀 낫진 않을까 실적 면에 있어서 기대치가 물론 높다라는 점이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는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봐주신다라면은 적어도 27만 원 전후에서는 단기적인 좀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시장의 흐름에서 강세를 보인다라면 28만 원 이탈하지 않고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확인하시는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LG화학이 다시 30만 원대로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은 일단 추세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드는 제 생각입니다. 2차전지 쪽은 실적 이쪽 내용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오늘 경기 민감주들 조선주라든지 건설, 제차 좀 밀려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어제도 상당히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4% 추가로 밀리고요. 상사주들 요즘에 흐름 양호했는데 대우인터내셔널도 하락으로 전환했고 건설주 현대건설이 현재 한 2% 정도 밀리네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다 유가에 민감한 종목들입니다. 상사주들도 원자재와 관련돼서 우려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부 다 유가랑 관련되어 있어서 많이 올랐었던 건설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조정입니다. 특히 조선주의 하락은 역시 오늘 2차전지에서 보듯이 실적 발표 우려감이겠죠. 역시 실적을 뜯어봐야지만 시장도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번 주까지는 거래소의 가파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들 약간 좀 주의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해 보이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견뎌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는 최우량주로만 좀 압축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시고요. 건설주들도 지금 유가 하락에 맞춰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건설주는 오히려 좀 조정을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대림산업, 그다음에 현대건설, GS건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믿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상승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실적 내놨는데 뭐 4% 육박하게 오르다가 현재는 또 빠르게 윗꼬리를 답니다.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은 뭐 대부분 알려진 그런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1조 클럽에 가입 실패했다라는 뭐 뉴스 뭐 크게 보셨다시피 하이닉스도 뭐 그런 우려감이 지금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나쁜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이죠. 업황의 안 좋은 부분들을 반영한다라면은 SK 하이닉스 실적에 지금 걸맞는 지금 현재 주가는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37,500원 수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홀딩하시되 21선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절대적인 매매 타이밍은 3만 원대 위에 안착했을 때라고 오히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27,500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손절선을 잡으신다라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좀 눌림목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매기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2%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어닝 쇼크를 나타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견조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하죠. 어제 좀 쉬었던 뭐 음식료들도 일정 부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약품, 뭐 도화소시오, 인트론바이오 등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주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코스닥으로 따진다라면 엔터주와 함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 조정받는 종목들을 잘 활용하시는 주도주들의 매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만 본다라면 오히려 인트론바이오가 좀 강하게 오르면서 6만 원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라서 인트론바이오의 추가적인 흐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뭐 어제 급락하면서 11만 원을 좀 위협받았습니다만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11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홀딩하시면서 12만 원 재돌파까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종근당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뭐 CTC바이오도 그렇고 한스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도 좀 꾸준히 순환적인 흐름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덜 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찾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도 어려운 장에서 좀 각계전투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 있는데요. 어제 7% 오르고 오늘도 또 추가로 7% 정도 더 오릅니다. 하지만 또 음봉 만들면서 윗꼬리가 달려가지고요.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자금을 좀 유입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인데요. 이미 어제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인 6,000원대 부근에서 좀 저항 맞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 주가가 또 단기에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6,000원대 부근에서 매도를 못했다라면은 일단 오늘은 5,500원 부근에서의 좀 확실한 지지력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종가가 5,500원 이상에서는 좀 나와 주어야지만 추가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소리바다 5,510원 딱 지나가니까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